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후의 삶 하면 혹시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 시니어들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또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시니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과연 예전에 그분들이 맞는지 이 생각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년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예전엔 어르신들 하면 손주 돌보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는 모습, 뭐 그런 걸 떠올렸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은요, 그 자리를 케이팝 댄스를 주고 특별한 테마로 여행을 떠나고 심지어 시민 기자로 활동하거나 사업까지 시작하는 아주 활기차고 적극적인 현실이 채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바로 이 새로운 세대를 우리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은퇴 후에도 아주 활발하게 사회활동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또 소비도 하는 분들이죠. 이제는요, 이분들이 소비시장과 우리 문화주형을 바꾸는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액티브 시니어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의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을 찾는 삶으로 넘어가는 아주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96.9%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의 모든 액티브 시니어들이 나만의 즐거운 경험, 나를 위한 시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변화 아닌가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 그 변화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보세요. 손주를 위한 경제적 지원 의사는 82.8%로 여전히 높아요. 하지만 손주를 직접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30.7%로 가장 낮은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이제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물론 이게 가족을 등한시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겠죠. 그보다는 수십 년 동안 짊어졌던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되찾고 나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겠다는 그런 멋진 선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한 시니어들. 그렇다면 이분들이 되찾은 소중하고 자유로운 시간은 과연 어떤 활동들로 채워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취미 세계는요, 그야말로 경계가 없이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서예나 도예 같은 창작 활동은 기본이고요. K-팝 댄스나 골프처럼 체력이 꽤 필요한 활동도 거뜬히 해내십니다. 또 외국어를 배우거나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새로운 배움의 여정을 떠나기도 하고요. 정말이지 이제 더 이상 한계라는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더 깊은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예요. 여행 같은 전통적인 취미조차도 예전처럼 그냥 유명 관광지를 휙 둘러보는 게 아니고요. 한 장소에 오래 머물면서 그곳의 일상을 천천히 경험하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에이, 그래도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 같은 건 좀 서투르시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흔히 시니어 세대는 디지털 세상에 좀 뒤처진 디지털 이민자일 거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죠? 기술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무려 88.7%가 스마트페이를 사용하고요. 74.5%가 유튜브로 정보를 얻습니다. 이분들은 더 이상 디지털 이민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디지털 세상을 마음껏 누리는 파워 유저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까지 등장했습니다. 방송 댄스 같은 취미 클래스를 연결해주는 온유라는 앱도 있고요.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테마 여행을 떠나는 위드풀, 와, 심지어 시니어 데이팅 앱인 시놀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이런 취미 활동은 이제 단순한 소일거리를 넘어서서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요, 취미가 사회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새로운 수입을 만드는 경제적 기회의 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예를 들어 재능 기부는요. 시니어분들이 평생 쌓아온 귀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엄청난 보람과 사회적 유대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거창하고 특별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잘해왔던 일, 남들이 나에게 자주 물어보던 조언, 이런 것들이 모두 훌륭한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분도 계세요. 퇴직 교사이셨던 유영숙 씨처럼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시민 기자 활동으로 이어서 원고료까지 받는 경우죠. 심지어 이렇게 번 돈으로 기부까지 하시면서 취미가 완벽한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여정은요, 한 세대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기찬 두 번째 막을 열기 위해 새롭게 불타오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은퇴는 이제 끝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새로운 출발선이라는 것. 그리고 이 메시지는 특정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묻고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 어떻게 채워가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특별한 여정을 떠가볼까 하는데요. 바로 한국의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퇴 후에도 그냥 쉬시는 게 아니라 건강, 배움, 또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아주 활기차게 만들어가는 분들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의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코바코의 설문조사 결과부터 시작해서요. 요즘 뜨는 다양한 플랫폼 소개, 또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실제 시니어분들의 생생한 경험담까지 여러 자료들을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액티브 시니어가 단순히 나이 든 사람, 이걸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분들의 관심사나 활동,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까지 함께 좀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어쩌면 이게 바로 당신의 몇 년 후 모습? 혹은 부모님의 현재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액티브 시니어가 정확히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지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야겠죠. 코바코, 그러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정의에 따르면요.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 여가활동, 그리고 소비활동까지 즐기면서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50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능동적이라는 키워드 같아요. 아, 그렇죠. 단순히 나이로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활동성과 능동성, 이게 핵심인 셈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활동성과 능동성이 코바코의 2024 액티브 시니어 소비 트렌드 조사 결과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아, 그 조사 결과가 있었군요. 네, 이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최대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글쎄요. 역시 건강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나의 건강과 운동이었습니다. 무려 68.1%가 이걸 뽑았어요. 제2의 인생을 제대로 즐기려면 뭐니 해도 건강이 기본이다. 이런 인식이 아주 확고하신 거죠. 하긴 건강해야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활동적이신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시나요? 최근 1년 내 주요 활동을 보면 그 역동성이 확 느껴집니다. 우선 국내외 여행 경험이 77.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와, 거의 80% 가까이 되네요. 네, 그리고 헤어샵 방문이 64.1%, 영화 관람도 60.4%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걸 선호하신다는 거죠. 정말 생각보다 훨씬 활동적이신데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외모 관리에도 관심이 꽤 높으시다는 거예요. 패션 잡화 구매율이 52.8%, 화장품도 42.6%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신을 가꾸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죠. 와, 진짜 의외인데요. 흔히 은퇴하면 활동 반경이 좀 줄어들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여행이나 외모 관리처럼 자신에게 되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이 뚜렷하군요. 그럼 취미 생활은 어떤가요? 건강 관리 말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주요 취미 활동으로 헬스 같은 건강관리 활동이 58.6%로 높기도 했지만 사교 모임 참여율도 54.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아, 사교 모임이요? 네, 단순히 건강만 챙기는 걸 넘어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데에도 아주 적극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생 후반기에 새로운 관계 형성이나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 외모, 관계, 문화생활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활발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더 놀랐던 점이 있어요. 바로 이분들의 그 배움에 대한 열정인데요.
아, 학습 욕구요. 네. 쿠바코 조사에서 액티브 시니어의 92.6%가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다 이렇게 답했고 또 새로운 것에 관심이 높고 변화를 추구한다는 응답은 78.2%였는데 이게 오히려 20대, 30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건 정말 대단한 에너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단순히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 가치관에서도 좀 변화가 엿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나 차량 크기는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게 77.3%였는데 반면에 여행이나 취미생활 관련 소비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이 응답은 무려 96.9%였어요. 96.9%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경험이나 자기개발, 즉 비물질적인 가치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아, 경험과 성장에 투자한다. 뭔가 되게 멋진데요. 이런 높은 학습 욕구나 변화 의지를 사회적으로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네,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런 흐름에 좀 발맞추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2025년에 시행 예정인 노인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입니다. 노인 평생교육 바우처요? 이름만 들어서는 어르신들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연간 35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초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분들을 우선 지원하고 한 8천 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좀 더 넓혀드리려는 거죠. 그렇군요. 다만 이게 아직 세부 시행 전이라서요. 정확한 신청 방법이나 사용처 같은 건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전화번호가 1600-3005번이거든요. 여기나 관련 웹사이트 llcard.kr 여기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연간 35만 원이면 그래도 꽤 유용하게 쓸 수 있겠는데요. 이걸로 어떤 종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뭐 딱 정해진 프로그램만 가능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키오스크 사용법 같은 디지털 역량 교육부터 시작해서요. 아, 그거 정말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가나 라인 댄스, 치매 예방 체조 같은 건강 관리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미술, 공예, 음악, 사진 같은 취미나 여가 활동 강좌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오, 취미 활동까지요? 네. 심지어는 바리스타나 제과제빵처럼 뭔가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소소한 창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과정들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야말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정말 좋네요. 배움의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활기찬 노후를 설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방금 그 디지털 교육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에 뭘 배우거나 활동하려면 사실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거의 필수잖아요. 그렇죠. 시니어분들은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요? 흔히 그런 편견이 좀 있기도 하고요. 아, 그 편견도 이제는 정말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바코 조사 결과를 다시 보면요. 액티브 시니어 응답자의 88.7%가 스마트페이 사용이 편리하다고 답했어요. 88.7%나요? 네. 간편 결제가 더 이상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또 74.5%는 유튜브에서 정보를 습득한다고 응답했고요. 심지어 챗GPT 같은 최신 AI 기술에 대한 관심도도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 챗 GPT까지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단순히 그냥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또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하신 거죠. 네. 이런 디지털 활용 능력은 자연스럽게 소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 이용률이 63.2%였고요. 포털 사이트 내 쇼핑도 36.5%로 상당히 높아요. 아, 온라인 쇼핑도 활발하시군요. 네, 동시에 오프라인 쇼핑의 대표주자죠. 대형마트 이용률도 60.1%로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 채널을 아주 균형 있게 넘나들면서 소비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주로 어떤 품목들을 그렇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시나요? 아까 말씀해주신 관심사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주요 구매 품목을 보면 의류 패션 잡화가 68.4%로 가장 높고요. 역시 외모 관리. 네,
그 다음이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66.9%, 그리고 여행, 레저, 숙박이 57.7% 순입니다. 앞서 살펴본 그 외모 관리, 건강, 그리고 여행에 대한 높은 관심이 실제 소비 행동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네요. 디지털 기기를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데 정작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나 브랜드를 처음 인식하는 경로? 그건 여전히 TV 광고가 41.4%로 가장 높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이 온라인 검색 37.1%고요. 네, 그게 참 재밌는 부분이죠. 디지털 시대에도 TV의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광고를 통해서 제품이나 브랜드를 처음 접하고 이거 괜찮네 하고 흥미를 느낀 뒤에 더 자세한 정보 탐색이나 실제 구매를 위해서 온라인 검색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시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액티브 시니어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디지털 채널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TV 광고 같은 전통 매체와 온라인 채널을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마케팅 전략, 흔히 말하는 옴니채널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소비 패턴뿐만 아니라 가치관에도 좀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도 코바코르 조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자녀나 손주를 직접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30.7%로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셨어요. 아, 직접 돌보는 거는 좀... 네, 과거처럼 조부모가 육아를 전담하는 그런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자녀와 손주를 위한 경제적 지원, 이거는 82.8%로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와, 직접적인 돌봄보다는 경제적 지원에 훨씬 더 집중한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힘들어서 피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노년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과거에는 노년기를 주로 가족, 특히 손주 양육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시기,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당했다면요. 네, 그랬었죠. 이제 액티브 시니어들은 이 시기를 나의 삶을 가꾸고 미뤄왔던 자아 실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앞서 살펴본 여행이나 취미, 학습에 대한 그 높은 관심과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뭐랄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이런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성장을 우선시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책임감은 경제력 지원이라는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관계의 형태가 변하는 것이지 애정이 식은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가족을 등한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의 우선순위나 표현 방식이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신의 삶을 아주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 있을까요? 앞서 여행이나 취미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셨는데 요즘엔 이런 분들의 니즈에 딱 맞는 그런 서비스나 플랫폼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요? 네,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정보를 쭉 나열하기보다는 이 플랫폼들이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한 3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 흐름이요? 네. 첫째는 오프라인 경험과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온유, 온에 같은 곳은 5060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방송 댄스나 목공, 가죽공예 같은 다양한 오프라인 클래스를 열고요. 서울 북천이나 삼청동에 온유하우스라는 실제 공간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직접 모이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죠. 아, 직접 만나는 공간이군요. 네. 단순히 온라인상의 만남을 넘어서 실제적인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긴 온라인이 편리하긴 하지만 역시 직접 만나서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그런 즐거움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군요. 그럼 2번째 흐름은 뭔가요? 2번째는 새로운 사회적 연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플랫폼들입니다. 사실 은퇴 후에 인간관계가 좀 축소되기 쉬운데 이걸 보완하려는 움직임이죠. 네, 그렇죠. 오이 같은 앱은 중장년층이 취미를 기반으로 해서 동네 친구를 찾도록 돕는 그런 소셜 플랫폼이고요. 신홀은 50, 70세대를 위한 데이팅이나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합니다.
뭐 얼굴 인증이나 단체 미팅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수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에 새로운 친구나 이성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흐름은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아까 강조했던 평생 학습과 성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플랫폼입니다. 큐리어스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중장년층이 서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이에요. 지식공이요? 네. 아주 저렴한 비용, 500원짜리 강의도 있더라고요. 그런 비용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취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소정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 놀이터라는 별명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열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네요. 네, 이외에도 위드풀처럼 특정 테마, 예를 들어 문화나 역사 같은 테마와 전문가 동행을 결합한 여행 플랫폼이나 에이플처럼 4060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경험, 새로운 연결,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겠네요. 플랫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까 여행이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혹시 여행 방식에도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나요?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많이 보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의 여행을 추구한다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목길 수다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60대 시니어분의 사례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유튜버 시니어분이요? 네. 이분이 정년퇴직 후에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단체로 해외 골프 여행을 가거나 아내분과 함께 화려한 크루즈 여행 같은 걸 다니셨다고 해요.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그런 여행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즐거움이 아니라 마치 숙제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여행에 대한 어떤 회의감 같은 게 든 거군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셨는데요? 여행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북쪽에는 유명 관광지 대신에요.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이나 소도시를 찾아가서 오래 머무르는 느린 여행을 시작하신 거죠. 느린 여행이요? 네. 화려한 호텔 대신 소박한 민박집에 묵고 정해진 일정 없이 아침 일찍 바닷가를 산책하고 동네 작은 서점에서 책을 읽고 재래시장 국밥집에서 현지인처럼 식사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 여행지에서 느낀 감정이나 풍경, 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이나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멋진데요? 여행이 단순한 어떤 유흥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록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분은 이런 느끼고 기록하는 여행을 통해서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을 되찾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앞서 이야기한 액티브 시니어들의 가치관 변화, 즉 물질적인 것보다 경험과 성장을 중시하는 태도와도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어디를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성장했느냐가 더 중요해진 거죠. 여행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 이막을 정말 풍요롭게 써내려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즐거움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서 나누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고 들었어요. 바로 시니어 재능기부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시니어 재능기부는 은퇴하신 분들이 수십 년간 각자의 분야에서 쌓아온 그 전문성, 그리고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통찰력과 책임감 같은 것들, 그야말로 시니어반이 가진 귀한 자산을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입니다. 네. 단순한 시간 때우기식 봉사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잘하고 의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나요? 혹시 변호사나 의사처럼 아주 특별한 전문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전문성을 살려서 법률 상담이나 의료 자문, 혹은 후배들을 위한 교육이나 멘토링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가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술이나 서예, 악기 연주 경험을 살려서 문화예술 지도를 하실 수도 있고요. 오랜 직장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청년 창업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따뜻한 마음으로 독거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드리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학습을 도와주는 돌봄 봉사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신다면 마을 환경 미화에 참여하는 것도 훌륭한 재능 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핵심은 내가 그동안 잘 해왔던 일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구했던 도움이나 조언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재능이라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문턱이 훨씬 낮네요. 재능 기부를 통해서 시니어 본인들이 얻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단순한 보람 이성으로요. 물론입니다. 첫째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서 오는 그 깊은 보람과 자부심은 정말 무엇과도 바꾸기 어렵죠. 그렇죠. 둘째로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되고 은퇴 후에 겪기 쉬운 어떤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꾸준한 사회활동은 뇌활동을 촉진하고 신체 활동량을 늘려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봉사하면서 내 삶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활기차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야, 정말 윈윈이네요. 그럼 이런 좋은 취지의 재능 기부를 시작하고 싶다면 어디서 관련 정보를 얻거나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믿을 만한 곳을 통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몇 군데 공식력 있는 기관들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포털인데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VMS 자원봉사 포털과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 포털이 있습니다. 아, VMS랑 1365요. 네, 이곳에서는 전국 단위의 다양한 자원봉사 일감을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봉사시간 인증도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또한 각 지역의 시니어 클럽은 재능 기부형 봉사뿐만 아니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는 사회공헌형 노인 일자리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시니어 클럽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니어 클럽도 있군요. 네, 그 외에도 은퇴한 전문가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DB 시니어 브리지 센터나 다양한 분야의 나노 활동을 연결하는 한국재능기부협회, 대한적십자사 시니어 봉사단 같은 민간 기관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관 정보까지 알려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혹시 좀 인상적인 사례가 있었나요? 네, 자료 중에 흥미로운 사례들이 좀 있었죠. 어떤 70대 어머님은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동네 어린이집에서 청소나 아이들 간식 준비, 말벗 같은 보조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이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차지셨다고 해요. 아이들 웃음소리에서 에너지를 얻으신 거죠. 아, 보기 좋네요. 또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분이 은퇴 후 처음에는 좀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글쓰기를 시작하신 사례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시민 기자요? 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글을 꾸준히 기고하면서 원고료 수입도 얻게 되셨는데 이 원고료를 또 모아서 다시 사회에 기부하면서 더 큰 보람과 의미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글쓰기라는 취미가 사회 참여와 나눔으로 이어진 아주 아름다운 선순환이죠. 와,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특별한 재능이 아니더라도 꾸준함과 또 나누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찾고 의미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재능이라도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과 꾸준함이 있다면 재능 기부는 시니어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액티브 시니어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듣고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분들은 더 이상 사회의 뒷전으로 물러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건강, 배움, 관계, 그리고 사회적 기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인생 2막을 그야말로 액티브하게 아주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자신만의 행복과 의미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은 결국 능동성과 자기주도성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타인이나 어떤 환경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꾸고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시고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시니어 시프트라고 불릴 만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분들의 높아진 구매력과 새로운 니즈에 주목하면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고요. 정부 역시 평생교육 지원 확대처럼 관련 정책들을 마련하면서 이 변화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더 이상 미래의 소비층이나 복지의 대상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또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다양한 자료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건강, 배움, 관계, 기여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5년 혹은 10년 후 우리 사회에는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기술 혹은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게 될까요? 그리고 또 등장하게 될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